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진한 제 글이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요. 이번 52번째 수필은 황순원 선생을 만나다 입니다. 2012년에 황순원 문학관을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황순원 선생의 소나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선생의 이 말씀이 특히 기억납니다.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 마음을 다한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고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경고이셨죠. 제가 마음에 새겨두고 몸으로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황순원 선생의 문학관으로 떠나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황순원 선생을 만나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내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어른을 만나러 가는 일은 그 분이 나를 친히 부른다는 말만큼이나 놀랍고 기쁜 일이다. 북한강 줄기 가까이에 위치한 서종면 순옥리 언덕배기에 육신은 묻히셨으나 소나기라는 소설에서 보여준 그분의 절제되고 순수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황순원 문학관에서 소나기를 주제로 수필 원고를 모집하였고 운 좋게도 내 수필이 당선이 되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전갈이 왔다. 하남시를 지나 팔당대교를 건너 북한강과 남한강이 교차되는 양수리를 지나 북한강을 끼고 달려갔다. 그 분을 만나기 위해 끝도 없이 길게 펼쳐진 강물을 따라 달려가는 일은 얼마나 두근거리면서 낭만적인가. 전원주택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한 경관이 아름다운 오른쪽 산골짜기를 꽤 오랜 시간 구불구불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도 오른쪽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 후에야 그 어른을 만날 수 있었다. 소나기 광장과 수숫단 오솔길과 제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문학관 건물을 훤히 바라볼 수 있는 양지 바른 자리에 그분은 모셔져 있었다. 묘 앞에 탐스런 노란 국화꽃 화분이 그분처럼 맑고 정겹게 우리를 맞이했다. 사실 그분은 평소에 꽃다발을 싫어하셨단다. 차라리 화분을 가져오라고 하셨단다. 이미 잘린 꽃은 꽃이 아니라고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분의 따끔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꽃 서너 송이를 잘라 집안에 두는 일을 좋아하는 나에게 따끔한
경정이었다. 안영 촌장님께서 황순원 선생에 대한 이모저모를 묘소 앞에서 들려주셨다. 촌장님께서 황순원 선생 묘소에 어찌나 다소곳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인사를 올리시는지 마치 그 어른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으로 착각이 들었다. 뻣뻣하게 서 있던 나도 고개와 몸을 깊숙이 숙여 존경의 인사를 올렸다. 우리를 안내하셨던 박 교수님 역시도 말투와 자세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제자와 스승 사이가 아닌가.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가는 시대다. 특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상실된 세대다. 젊은이들이 되도록 문학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인의 따스한 정서와 감성을 배워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실로 안내되었다. 오른쪽 벽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라는 교훈이 적혀 있는 자그마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직, 성실, 협동이라는 급훈도 걸려 있었다. 어릴 적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책 한 권 올려놓으면 족할 조촐한 책상과 우리가 엉덩이를 붙일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손바닥만한 의자가 있었다. 거기에 앉는 순간 40년 전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남편과 나는 짝꿍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었던 친밀감으로 꼭 어릴 때처럼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책상 위에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고 눈을 흘기고도 싶었다. 칠판 가득 물감이 스며들듯 영상이 펼쳐졌다. 초록빛 녹음이 우거진 산골짜기 어느 소박한 초가 마을 앞. 개울이 맑은 물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그 중간쯤에 위치한 징검다리에 한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 건너가려던 시골 소년이 볼을 붉히며 주춤거리는가 싶더니 잠시 뒤 소년과 소녀가 허수아비가 팔을 흔들고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들녘을 달려가고 있었다. 들꽃 마을을 달려가고 송아지가 있는 들판을 내달리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렸다. 저 빗소리, 처마에서 마당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정겨운 저 빗소리, 도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저 빗소리, 고향집 대청마루에 누워 듣던 저 빗소리, 빗속을 소년과 소녀가 달려가 수숫단 속으로 몸을 피하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 머리 위에서도
소나기가 내렸다. 소녀가 소년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남편 옆으로 더 바짝 몸을 기울이고 눈을 감아 보았다. 빗소리가 비가 내리는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들려왔다. 소년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도 들려왔다. 소녀의 발그스레한 볼이 보였다. 내가 수숫단 안에 있는가? 마른 풀 냄새가 진하게 났다. 그 어른의 소설 소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영상화한 것이었다. 소나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서너 개 명장면으로 꾸며졌다.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려는 순간에 그만 끝이 나고 말았다. 그곳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엇에 홀린 듯 바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시골 풍경과 소년과 소녀와 소나기가 가슴 속에 가득 들어앉았기 때문이었다. 소년의 마음과 소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다. 소나기 광장으로 갔다. 분수대와 수숫단이 보였다. 하루에 2번 굉음을 내는 거대한 분수가 분출하면서 물방울이 퍼져나가 소나기가 내리는 광경을 연출한단다. 오후 1시에 이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정말이지 분출된 물방울이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날아왔다. 분수가 분출할 때마다 사람들 입에서도 분수처럼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소나기 광장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방법은 포기를 하였단다. 상상해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여기는 황순원 문학촌이다. 소나기 마을은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 해서 조성된 마을이다. 실제로 황순원과 양평은 아무런 연고가 없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음의 한 구절을 근거로 양평군이 유치하여 만든 것이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황순원 선생은 1915년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나 1931년 시 나의 꿈을 발표하여 등단하셨다. 선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승하려는 제자 문학인들의 본거지인 셈이다. 그분의 손때가 묻은 책상부터 두루마기와 모자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포도를 3알 이상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그분의 군더더기가 없는 글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중편소설 1편, 장편소설 7편을 남기셨다. 황순원 선생님의 양평기념관에는 이런 글귀도 보인다.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 마음을 다한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급하게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한 일침이 아닐까. 황순원 선생에게 이런 시가 있다. 님을 잃은 처절한 절규가 근 100여 년 전 저 너머에서 들려온다. 누가 18살짜리의 가슴을 이토록 찢어 놓았는가. 1933년 18 황순원 선생의 그 시퍼런 청춘이 새삼 시퍼렇게 되살아나 다가오지 않는가. 들어보시라. 옛사랑 황순원. 니마 폭풍우가 지둥치던 그 여름날 밤, 세상을 허물려는 빛발, 만물을 휩쓸려는 바람, 그리고 피난민의 아우성 소리, 죽음의 비명. 아, 몸소리 나는 그 속에 내 님은 내 손을 꽉 잡고 섰었다. 사나이가 왜 그리 무서움이 많으냐고. 님아, 그것은 또 어느 늦은 가을날 저녁,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핥고 옆산에서 꿩이 울어 발 아래 바사기는 낙엽이 옛 보금자리를 그리워할 때 님은 내 가슴을 안고 힘찬 노래를 불렀었다. 사나이의 정열이 한결 더 강해지라고. 그러던 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던 그 사랑이 지금은 나를 떠났다. 내 마음속을 떠나가 버렸다. 님아, 아무리 사정이 있었기로 옛사랑을 잊겠는가. 아무리 옛사랑이 기로 따님을 쫓겠는가. 사랑의 주린 사나이 님 잃은 나는 울고 있다. 쩡쩡 갈라지는 강변에서 밤새도록 옛사랑이 돌아오기를 빌며 울고 있다. 피나게 울고 있다. 님아, 대장간 풀무에 타는 불꽃이 부럽지 않고 분화구에 뿜어 솟구치는 용암이 그립지 않은가. 님아, 내 사랑아, 우리의 앞에는 다시 동반해야 할 험한 길이 놓여 있나니 돌아오라 옛 사랑으로. 가면을 버리고 힘의 상징인 옛 사랑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수수단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오솔길을 걸어가고 들꽃 마을을 지나고 송아지 들판에서 송아지를 쓰다듬고 소나기 광장을 달려 수수단 속에 몸을 숨겨보는 동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황순원 선생께서는 줄곧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 분명하였다. 글 2줄을 쓰기 위해 하루를 걸려 취재할 만큼 글을 신중하게 쓰시던 선생님이 아니신가. 덤벙덤벙 글을 쓰고 있는 나를
아무 말씀 없이 보낼 리가 없었다. 여보게, 글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네. 내 맘에 들지 않는 글은 남에게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네. 명심하게나.